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모바일 프로그래밍 및 응용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급 위젯과 뷰 컨테이너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고급 위젯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 위젯으로서 아날로그 시계, 디지털 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XML 코드에서 아날로그 클럭 그리고 디지털 클럭 태그를 시작하면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를 현재 매치 페런트, 그 다음에 세로를 워랩 컨텐츠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리니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그 클럭에서는 그래피티까지 주고 있네요. 후에 예제에서 여러 개를 한 번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크로노미터라는 그 위젯도 있는데요. 이건 타이머 형식의 위젯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측정할 때 쓰는 거죠. 시간 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시간 측정이라는 글씨는 이렇게 포맷이라고 하면서 시간 측정 그 다음에 %s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텍스트 사이즈 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디는 후에 자바 코드에서 그 컨트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디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타임 피커, 데이트 피커. 자, 피커라는 것은 가져온다, 찍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타임 피커는 시간을 텍스트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입력하는데 찍어서 입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위젯이고요. 데이트 피커도 마찬가지로 날짜를 표시를 해서 날짜를 클릭하면서 그 입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타임 피커 그리고 데이트 피커 캘린더 뷰는 이러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태그 또한 그대로 타임 피커라고 쓰시면 되고 데이트 피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타임 피커 같은 경우는 오전, 그 다음에 오후를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분, 그리고 데이트 피커 같은 경우는 월, 연, 월, 일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전체를 같이 이용해서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실습 날짜, 시간, 예약 앱 만들기가 있는데요. 화면에 이렇게 보면 예약에 걸린 시간하고 크로노미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약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고, 그리고 날짜 설정, 시간 설정이라는 동그란 라디오 버튼이 있네요. 그 아래쪽에는 날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 아래쪽에는 예약 완료. 자, 예약 완료 위에 날짜 보이는 것은 이건 캘린더이죠. 예약 완료 버튼이 있고요. 그래서 예약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위에서 예약에 걸린 시간에서 00, 그다음에 00 이렇게 표시되어 있던 것이 1초, 2초 이렇게 시간이 이제 그 시간이 타이머로 동작할 수 있게 크로노미터가 동작을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약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날짜 설정을 누르게 되면 날짜 피커, 데이트 피커죠. 시간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타임 피커가 화면에 나오게 그렇게 설정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다 한 후에 예약 완료 버튼을 누르면 몇 년 몇 월 며칠 예약됨 이렇게 하단에 표시될 수 있게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화면 디자인 할 때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크로노미터 하나, 버튼 하나. 자, 크로노미터 위에 보면은 이 예약에 걸린 시간 이렇게 표시된 게 크로노미터죠. 그리고 예약 시작이라는 게 버튼이죠. 그걸 말하고 있고요. 자, 라디오 그룹에서 라디오 버튼. 라디오 버튼은 둘 중에 하나만 클릭이 돼야 되는 그런 버튼이기 때문에 라디오 그룹으로 묶어야 되겠죠. 그리고 라디오 버튼의 위젯의 아이디, 그 라디오의 약자에서 RDO, 그 다음에 캘린더의 약자 CAL, 그리고 라디오 타임 이렇게 아이디를 정해놨습니다. 상단에서 크로노미터도 크로노미터 1이라고 아이디, 그리고 버튼은 BTN 스타트 이렇게 버튼의 약자 써서 BTN
시작이라서 start 이렇게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야 자바에서 우리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리스너 연결도 할 수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그 하단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레이어 웨이트를 1로 설정하면서 캘린더 뷰나 프레임 레이아웃은 아직 배우지 않으셨는데 여기서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캘린더 뷰 하나, 타임 피커 하나 이렇게 둘 겁니다.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서 하단이죠. 버튼 한 개, 그리고 텍스트 뷰. 텍스트 뷰는 꽤 많이 만드는데요. 이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값들을 그 텍스트 뷰에 놓으려고 표시하기 위해서 10개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튼의 이름은 btn, end, 이제 종료 버튼이니까요. 그리고 텍스트 뷰에는 홀수 차례에만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짝수 쪽에는 몇 년 할 때 글씨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가 선택한 연도를 저장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그러한 데이터 값은 변수 처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년이라는 글씨는 그대로 나가면 되죠. 그리고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시간, 몇 시, 몇 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때 연, 월, 일, 시, 분 이거는 글씨로 그대로 정해진 상수값으로 화면에 표시되면 되고, 나머지만 그 변수 처리해서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몇 년 할 때 몇, 첫 번째 등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홀수 번째만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V year, 그 다음에 TV month, TV day, 뭐 TV hour, TV minute 이렇게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 디자인을 그대로 한번 해보면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시작해서 전체 끝은 마지막 끝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크로노미터하고 버튼을 나란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크로노미터 그 태그 시작해서 ID 크로노미터 1으로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포맷은 예약에 걸린 시간하고 그 뒤에 %s에서 그 시간을 표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비티 센터에서 가운데 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예약 시작 버튼이죠. 그리고 아이디 주셔야죠. BTN 스타트로.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렇게 묶어주면 위에서 아래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라디오 버튼이 있는데 라디오 버튼은 라디오 그룹으로 묶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그룹으로 묶어서 라디오 버튼 2개를 만듭니다. 첫 번째 라디오 버튼 날짜 설정 그리고 시간 설정 각각 아이디 정해놨던 걸로 아이디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프레임 레이아웃 만들어서 그 안에 캘린더 뷰하고 타임 피커를 같이 놓습니다. 자,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 카드 겹치듯이 표현하는 거라서 캘린더 뷰하고 타임 피커가 겹쳐서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를 제어하면서 보여주면 되거든요. 리니어는 위, 아래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는 거고 프레임은 겹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시간 설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시간만 그 타임 피커만, 날짜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트 피커만 보이면 되기 때문에 이걸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겹쳐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하단에 이제 예약 완료 버튼하고 이 각각의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텍스트 뷰를 만들었죠. 텍스트 뷰를 여기 이름을 홀수 쪽에만 아이디를 주면서 쭉 만듭니다. 버튼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가 ID, TV, year 있고 그 다음에 년이란 글씨 여기는 아이디가 필요가 없죠. 왜냐면 자바에서 끌어다가 화면을 제어할 필요가 없이 연 그대로 출력하면 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 주고 TV, month 하고 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1분까지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약됨까지 해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우리가 아이디로 설정해 놓은 그 위젯들을 전부 변수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바에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합니다.
지금 크로노미터라는 클래스가 자바에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클래스 타입으로 크로노라는 참조형 변수 만들고 버튼 클래스 타입으로 btn start, btn end라는 참조형 변수 그 객체에 만들 이름이죠. 객체 이름들을 선언했습니다. 레디오 버튼으로 2개, 그 다음에 캘린더 뷰로 하나, 타임 피커, 텍스트 뷰로 5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입력을 그 화면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장할, 그리고 선택을 우리가 피커를 통해서 선택한 걸 저장할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select year, select month, select day 이렇게 변수, 인트형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on create에서 시작을 할 때 기본으로 그 컨텐츠 뷰 잡아주는 코드 있겠죠. 그 안에서 이제 첫 번째 이 화면에 보고 제가 여기 글씨가 좀 작아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저도 여기서 타이핑을 해봤거든요. 저는 그냥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에서 마이 어플리케이션 이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XML 코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코드에서 상단에서 이렇게 임포트고 이 부분에 이렇게 변수를 지정했습니다. 참조형 변수 전부 이렇게 그 클래스 타입으로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on create에서 실제로 찍어내고 만들 필요도 있지만 우리 XML에서 디자인을 끝냈기 때문에 XML에서 지정해놓은 아이디를 가져와서 이 참조형 변수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메소드, 에어드로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find view by id. 네, 맞습니다. 그거였습니다. 자, on create부터 시작을 하면 set content view 해서 리소스 안에 있는 layout, activity main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set title. 이거는 set title은 지금 set 하면 그 지정하는 우리가 get 하면 가져오는 이런 특수한 메소드들이잖아요. 그래서 set title 예약, 시간 예약이라고 해서 화면에 그 표현을 해주고요. 제목이에요, 제목. set title 시간 예약 그러면 앱의 제목이 시간 예약이라고 만들어질 겁니다. 자, 버튼을 연결해서 가져오려면 버튼 이름에 이렇게 find by view id하고 resource id 하면 펼쳐지죠? 거기서 골라서 선택해 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r.id 했을 때 거기에 보여지지 않으면 버튼이 제대로 아이디가 잡히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버튼으로 바꿔서 이렇게 연결. 크로노미터도 마찬가지고 레디오 버튼 2개 그리고 타임 피커하고 캘린더 뷰도 마찬가지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뷰에서 5개 만들어 놓은 것도 각각 다 연결을 했고요. 처음에는 타임 피커하고 캘린더 뷰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했다가 레디오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되는 그 피커가 보이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T피커하고 캘린더 뷰에 set visiable이라는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view.invisible 이렇게 해서 가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레디오 버튼에 이제 리스너를 연결하는데요. 레디오 버튼에 set on click listener 클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너를 연결합니다. 연결하는데 우리가 리스너를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연결하면서 즉 리스너를 세팅하면서 리스너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set on click listener 가로 열고 리스너 이름을 써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you 하고 리스너를 생성하면서 생성 코드를 바로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한 번만 이용할 때 쓰는 것이죠. 똑같은 기능의 리스너를 여러 버튼에 연결할 때는 따로 리스너를 구해놔 놓고 그 리스너 이름을 불러다 연결하는 게 더 빠른데 여기는 각각의 기능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온클릭 리스너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될 메소드, 온클릭 메소드가 있고요. 화면 뷰를 가져와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피커를 이제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자, 레디오 버튼 캘린더하고 레디오 버튼 타임 피커가 있죠. 그러면 레디오 버튼에서 그 RDO 캘린더는 날짜가 보이게 하는 거고
라디오 타임은 그 타임 피커가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지금 타임 피커하고 캘린더 뷰 두 개 중에서 각각 눌렀을 때 하나는 가려지고 하나는 보여져야 됩니다. 따라서 라디오 칼이 지금 칼이 세팅 클릭이 됐을 때는 캘린더 뷰가 비주얼이 되고 타임 피커는 인비주얼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라디오 타임 이게 클릭이 되면 타임 피커는 비주얼이 되고 캘린더 뷰는 인비주얼이 돼야겠죠. 그리고 타이머, 이제 크로노미터는 예약 버튼을 시작 누르면 그 크로노미터가 동작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튼에 리스너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BTN 스타트 버튼에 Set On Click 리스너를 연결하는데요. On Click 메소드 안에서 그 타이머를 시작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크로노.스타트 이렇게 주시고요. 크로노의 셋 베이스에서 시스템 클락, 우리 그 컴퓨터에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클락에 대한 현재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셋 텍스트 컬러, 그 크로노의 그 시간 측정하는 크로노미터 이름이 크로노로 지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의 텍스트 컬러를 레드로 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BTN END 버튼에 지금 액션 처리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여기 또한 온클릭 리스너를 연결해서 온클릭 구현을 했습니다. 크로노가 스탑을 해야겠죠. 이제 시간 측정 그만해야겠고, 그리고 그 텍스트 컬러, 즉 시간 컬러를 블루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연, 월, 일, 분, 초 여기에 사용자가 선택한 그 값들을 표현해 줘야겠죠. 이 텍스트 뷰 만들어 놓은 텍스트 뷰에는 화면을 표현하는 메소드가 setText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값이 select year, select month, select day 각각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들을 toString으로 그러니까 integer라는 클래스에서 toString으로 바꾸어서 텍스트 상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integer.toString 해서 갑니다. 자, 반대로 또 인테저로 바꿀 때 읽을 때 인테저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화면에 다시 뿌려줄 때는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캘린더 뷰에서 set date change listener. 자, 캘린더 뷰에 그 데이트가, 그러니까 캘린더 뷰가 클릭이 되면 여기에는 특수한 리스너를 연결했는데요. on date change listener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날짜 여기 보면은 new하고 캘린더 뷰, 그 다음에 on date change listener, 여기도 그 on date change listener를 연결하면서 구현을 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여기는 특수한 메소드 on selected day change 이런 메소드 안에서 직접 값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이거에 클릭이 되면 이벤트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내용의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모든 정보를 저장해서 뷰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뷰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와서 뿌려주면 되는데요. 여기는 넘어오는 값을 보면 캘린더 뷰의 뷰와 int year, 그 다음에 int month, int day of month 이게 넘어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한 그 int형 변수 만들어 놨었죠? 그 int형 변수에 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int형 변수를 어디서 마지막 버튼 클릭했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 그 부분에 이렇게 뿌려주고 있는 거죠. 텍스트 뷰에. 네, 이렇게 구현을 해보면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실행이 돼서 처음에는 둘 다 감춰져 있습니다. 이때 예약 시작을 누르면 위에 그 크로노미터는 빨간색으로 글씨가 바뀌면서 동작을 시작해야겠고, 그죠? 자, 이렇게. 그죠? 동작 1초, 2초 넘어갑니다. 그리고 날짜 설정을 클릭하면 캘린더 뷰가 나오고요. 시간 설정을 누르면 타임 피커가 나오겠죠. 자, 날짜 설정 눌러서 날짜를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설정 눌러서 오전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시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예약 완료를 누르면 여기 화면에 하단에 2020년 10월 12일 선택한 시간 그대로 나타내고 예약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하단 위에 있는 예약에 걸린 시간 하면서 파란 글씨로 바뀌고 멈춰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시간 예약이라는 타이틀을 줬기 때문에 위에 제목에 앱 제목에 시간 예약이라고 써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한번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타이핑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코드들도 있고, 자, 고급 위젯에 직접 풀어보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나름 좀 해결해서 이렇게 코드를 올려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시간 걸려서 작업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수정하라고 했냐면, 자,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걸 약간 수정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구현을 했으면 그 다음은 좀 코드를 이해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무조건 보고 타이핑을 했던 학생은 이 수정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서 고칠 수 있어야겠죠. 자, 시간 예약 수정이라고 써 있네요. 이거는 타이틀, 새 타이틀 거기 부분을 고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버튼이 없어졌어요. 예약 시작하고 예약 완료 버튼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크로노미터를 클릭하면, 즉 이 크로노미터 자체에 온클릭 리스너를 넣어줘야겠죠. 그렇게 하면 크로노미터 색깔도 바뀌고 크로노미터가 시작도 하게 그렇게 바뀌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게 하다가 이렇게 클릭하면, 자, 이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제가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좀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제 위젯으로 자동 완성 텍스트 뷰하고 멀티 자동 완성 텍스트 뷰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게 있다고 하고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 완성 텍스트 뷰하고 그 다음에 타이핑하면 우리 그 비슷한 타이핑을 예전에 했을 때 일부분을 하면 자동 완성시켜주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프로그레스 바, 진행 상황을 나타내 주는 거죠. 시크 바, 레이팅 바. 이게 별을 찍어서 나타내 준다거나 이렇게 진행 과정을 또는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상황을 나타내는데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터치로 어느 분 입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 시크바 같은 경우도 어느 부분까지 입력을 조절을 해서 터치로 조절을 해서 그걸 수치화 시켜서 입력을 받을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디자인은 XML에서 하고, 그리고 이걸 제어할 필요가 있을 때는 ID 부여해서 find by ID 이렇게 해서 자바 코드에서 제어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급 위젯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